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주에요. 제 대학 동기 철수의 어머니, 김순자 할머니께서 집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72세이신 할머니는 그 순간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떠올랐대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오면 기침을 세게 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119에 전화하는 대신 10분 동안 혼자서 기침을 하셨답니다. 세게 계속 숨이 찰 때까지. 다행히 철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할머니를 발견했고 바로 119를 불러서 할머니는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10분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그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골든타임 10분을 놓칠 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특히 유튜브에 넘쳐나는 심장마비 응급처치법의 90%는 틀렸거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손자로서, 그리고 응급의료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위험한지, 왜 그게 위험한지,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만 보시고 나가시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만 머릿속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영상 뭐였지? 할 때 쉽게 다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 때 바로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셨죠?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 1년에 약 3만 명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82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온 경우 살아남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단 10.4%입니다. 100명 중 89명은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낮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상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긴다. 두 번째,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을 시도한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맞다고 알고 계셨던 것들이 사실은 위험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왜 그게 위험한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첫 번째, 기침 심폐소생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바로 기침 심폐소생술입니다.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오면 깊게 숨 들이마시고 세게 기침하세요. 2초에 한 번씩 반복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는 내용이요. 심지어 어떤 영상은 미국 심장학회에서 인정한 방법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미국 심장학회는 2018년에 공식 성명을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침 심폐소생술은 일반인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직 병원 안에서 심전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을 때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침은 특정한 종류의 부정맥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심장마비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심실세동, 심실빈맥, 무수축, 무맥성 전기활동. 이 중에서 기침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딱 하나, 심실빈맥의 극히 초기 단계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잖아요. 심전도 기계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이유, 잘못된 기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제 친구 민수의 아버지,
박영철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이신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경험하셨던 일입니다.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 대로 기침을 세게 하셨죠. 그런데 기침을 하면 할수록 더 숨이 가빠지시고 식은땀이 나시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과도한 기침을 하면 심장에 산소가 더 필요해지는데 공급은 안 되니까 오히려 심장 근육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119를 부르셔서 큰 화는 면하셨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지금 이 내용 들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가족들한테 이 영상 보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자식분들이 꼭 이 내용 알아야 해요. 그리고 댓글에 기침 CPR 위험하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잘못된 정보 두 번째는 가슴 중앙 두드리기. 가슴 중앙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면 심장이 다시 뛴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정말 많아요. 병원에서 쓰는 제세동기 원리와 같다. 1초에 한 번씩 56회 두드리라, 이런 내용들.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전흉부 타격이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옛날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1970년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 응급의학 가이드라인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률이 극히 낮아요. 연구에 따르면 25% 정도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위험해요. 너무 세게 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를 수도 있어요. 또 심장이 더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힘,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야 해요. 이건 의료진도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영주의 할머니, 최옥분 할머니 사례입니다. 85세이신 할머니께서 작년 여름에 겪으신 일이에요. 아파트에서 혼자 계시다가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이웃집 할아버지가 오셔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며 가슴을 두드려 주셨다고 해요. 결과는요, 갈비뼈 2개가 금이 갔어요. 다행히 심장마비는 아니었고 협심증 증상이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 갈비뼈 때문에 훨씬 더 고생하셨답니다. 잘못된 정보 세 번째는 합곡혈 누르기입니다. 세 번째, 합곡혈을 누르면 심장이 안정된다는 내용입니다. 합곡혈이 어디냐면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 움푹 들어간 곳이죠.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가 여러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통, 치통, 스트레스 완화 등등. 한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합곡혈이 일부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46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10분이 지나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와요. 이런 상황에서 합곡혈을 누르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119에 전화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3가지 위험한 정보를 말씀드렸어요. 1. 기침 CPR, 카프 CPR. 2. 가슴 중앙 두드리기. 3. 합곡혈 누르기. 혹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맞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퍼져 있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부터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또 이런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증상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증상이 와도 체한 것 같다,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실제 통계가 있어요. 심근경색 환자의 평균 병원 도착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증상 시작부터 병원 도착까지 평균 5시간 30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병원에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심근경색 치료의 골든타임은 2시간입니다. 증상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심장이다라고 의심해야 할까요? 총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나타나면 무조건 119입니다. 증상 1.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쥐어짜는 듯하다,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다, 코끼리가 가슴을 밟는 것 같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통증은 보통 35분 이상 지속됩니다. 순간적으로 찌릿하고 많은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슴 정중앙이에요. 왼쪽만 아픈 게 아니라 한가운데 명치 부근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 2. 왼쪽 팔로 뻗치는 통증. 왼쪽 어깨, 왼쪽 팔, 심지어 왼쪽 새끼손가락까지 저리거나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턱, 목, 등 쪽으로 통증이 퍼지기도 해요. 증상 3. 호흡곤란. 숨을 제대로 못 쉬겠다, 숨이 막힌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가쁘다면 이건 심각한 신호예요. 증상 4. 식은땀. 더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진땀이 흐른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손바닥,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요. 증상 5. 메스꺼움, 소화불량. 여기가 문제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증상을 체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가슴 통증 없이 소화불량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명치가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이 다른 증상과 함께 온다면 꼭 의심해 보셔야 해요. 증상 6. 극심한 피로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특히 여성 어르신들한테 흔한 증상이에요. 증상 7. 어지럼증, 실신. 갑자기 머리가 빙글빙글 돌거나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 할머니, 할아버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증상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종이에 적으셔도 좋아요. 아니면 저장 버튼 눌러서 나중에 다시 보시기 편하게 해두세요. 그리고 가족들 단톡방에 이 영상 링크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 꼭 보내드리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증상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가족한테 먼저 전화하면 안 돼요?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좀 참다가 나아지나 보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119 구급차에는 응급의료 장비가 다 있어요. 산소, 심전도, 제세동기, 응급약물. 구급차 안에서 이미 치료가 시작됩니다. 둘째, 119 구급차는 병원에 미리 연락합니다. 심근경색 의심 환자가 간다고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응급실, 심혈관중재 시술실, 의료진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셋째, 일반 차로 가다가 중간에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 차에는 없잖아요. 제 친구 철수 어머니, 김순자 할머니 경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할머니께서 증상이 오셨을 때 아들한테 먼저 전화하셨대요. 철수야, 엄마가 좀 이상한데. 퇴근하면 병원 좀 데려다 줄래? 다행히 철수가 엄마, 지금 바로 119 부르세요. 라고 했대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119를 즉시 불러서 할머니 생명을 구한 거예요. 119에 전화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심장마비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119 상황실에서 물어봐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의식이 있으세요? 숨은 쉬고 계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119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상황실에서 더 필요한 게 없으면 전화 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급차가 오는 동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119 상황실에서 전화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줘요. 지금 환자분 호흡이 멈췄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가슴을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구급차가 오는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스피린을 드시는 겁니다. 아스피린 다들 아시죠? 두통약, 해열제로 많이 아시는데요. 아스피린은 혈전피떡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생기는 거거든요. 아스피린을 빨리 먹으면 그 혈전을 조금이라도 녹여서 혈류를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 심근경색 증상 시작 후 즉시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은 사망률이 23% 감소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1. 아스피린 100mg 한 알 또는 500mg를 14조각 보통 가정에 있는 아스피린이 500mg예요. 이 씹어서 드세요. 물과 함께 삼키는 게 아니라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씹으면 더 빨리 흡수돼요. 3단, 이런 경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위궤양이 심하신 분, 뇌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 최근에 수술하신 분, 잘 모르시겠으면 119 상황실에 아스피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119 신고했고 아스피린 드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까요? 만약 혼자 계신다면 1.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게요. 2. 바닥에 앉거나 누우세요. 쓰러지다가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요. 3. 상체를 약간 높여서 반쯤 앉은 자세. 완전히 눕는 것보다는 등을 벽에 기대고 앉거나 쿠션을 등 뒤에 대고 반쯤 앉은 자세가 좋아요. 이 자세가 심장 부담을 줄여줘요. 만약 가족이 함께 있다면 가족분이 환자 옆에 계속 있어주세요. 그리고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 호흡하는지 확인, 의식이 있는지 확인, 변화가 있으면 119에 바로 알림.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1단계 즉시 119 신고, 2단계 아스피린 복용 가능하다면 3단계 안전한 자세로 대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댓글에 119 아스피린 자세 마이너스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게요. 자,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췄다면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1단계 확인,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반응이 없고 숨을 안 쉬거나 비정상적으로 쉰다면 심정지. 2단계 119 신고 아직 안 했으면 즉시 119 환자가 의식 없고 숨 안 쉬어요. 라고 말씀. 3단계 가슴 압박 시작. 위치 가슴 정중앙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한가운데. 방법. 한 손 바닥을 가슴에 대고
다른 손을 그 위에 깍지 끼듯 포갬. 팔꿈치를 쭉 펴고 체중을 실어서 누름. 깊이 약 5cm 성인 기준. 속도 1분에 10만 120회 1초에 2회 정도. 노래로 기억하세요. 아 바보 같은 눈물아 이 노래 리듬으로. 4단계 30회 누르고 2회 인공호흡 가능하다면. 인공호흡을 못하겠으면 가슴 압박만 계속하세요. 가슴 압박만 해도 생존율이 2배 올라갑니다. 5단계 구급차 올 때까지 계속.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갈비뼈는 나아요. 하지만 심폐소생술 안 하면 그 사람은 못 살아나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민수 아버지, 박영철 할아버지 75세 사례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 계셨어요. 할머니는 시장 가셨고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죠. 오전 10시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어요. 근데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아프더래요. 가슴 중앙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고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대요. 이때 할아버지가 생각하신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손자 영상에서 봤는데 이거 심장마비 증상 아닌가? 할아버지는 즉시 119에 전화하셨어요. 심장마비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119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103동 501호입니다. 119 지금 혼자 계세요? 할아버지 네 혼자 있습니다. 119 알겠습니다. 구급차 바로 출발했어요. 현관문 열어두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 바닥에 쿠션을 받치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약 서랍에 있던 아스피린 500mg를 14조각 씹어 드셨어요. 119 상황실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근데 정신은 있어요. 119 네,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계속 전화 끊지 마시고 저랑 통화하고 계세요. 7분 후 구급차 도착. 구급대원들이 즉시 심전도를 찍었고 심근경색 의심으로 판단. 바로 병원으로 이송. 병원 도착 후 45분 만에 시술실에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관상동맥 중재술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심장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잘 대처하셨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민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유튜브에서 손자 영상 본 게 생명을 구했다. 그때 그냥 참고 누워 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박영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증상 알아차리고 119 부르고 아스피린 먹고 안전하게 대기하는 것. 이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 친구 영희 할머니, 최옥분 할머니 85세 경우에요. 일요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대요. 갑자기 할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시며 어휴 체했나봐. 명치가 너무 더부룩해 하셨대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소화제 드릴까요? 이랬죠. 근데 손녀 영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할머니 얼굴에 식은땀이 나고 숨을 가쁘게 쉬시고 안색이 창백해지셨거든요. 영희 할머니 가슴도 아프세요? 할머니 응. 좀 답답하네. 영희 왼쪽 팔은요? 할머니 왼쪽 팔이 좀 저린 것 같기도 하고. 영희는 즉시 판단했어요. 이거 심장이다. 영희 아버지 119 먼저 부를게. 영희 어머니 아스피린 어디 있지? 영희 할머니 바닥에 눕혀드릴게요. 쿠션 받치고요.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아버지는 119에 신고하며 상황 설명. 어머니는 아스피린을 물과 함께 준비. 영희는 할머니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계속 상태 확인. 구급차는 5분 만에 도착. 할머니는 병원에서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받으시고 약물 치료와 시술로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가족분들이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를 잘하셔서 심근경색으로 진행되기 전에 막았습니다. 영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유튜브에서 내가 올린 영상 봤잖아. 그때 증상 7가지 외워뒀거든. 그게 할머니 목숨 구했어. 이번에는 반대로 잘못 대처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김순옥 할머니 68세 사례입니다. 어느 날 새벽 할머니께서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할아버지를 깨워서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유튜브에서 봤는데 기침을 3개 하면 된대. 나 알아. 그래서 할머니는 10분 동안 기침을 하셨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됐어요. 할아버지 이상하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참다가 30분 후에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도 약을 계속 드셔야 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으시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30분만 빨리 오셨어도 심장 손상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해요. 잘못된 정보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기침 CPR, 가슴 두드리기, 합곡혈 누르기. 이런 걸 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증상이 오면 바로 119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댓글에 잘못된 정보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응급상황 대처법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애초에 심장마비가 안 오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장 건강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정기검진. 60세 이상이시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진 받으세요. 혈압 측정, 콜레스테롤 검사, 심전도 검사,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 이런 검사들로 심장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 치료할 수 있어요. 2. 위험 요인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3가지가 있으시면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은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3. 금연.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흡연은 심근경색 위험을 24배 높여요. 나는 평생 피웠는데 괜찮던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4. 적당한 운동.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운동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 꼭 하시고요. 5. 건강한 식습관. 나트륨 줄이기 하루 5지 이하. 채소, 과일 충분히.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줄이기. 통곡물 섭취. 6.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줘요.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만남, 명상, 산책.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실천할 것 하나만 적어주세요. 금연하겠습니다. 매일 30분 걷겠습니다. 약 빠짐없이 먹겠습니다. 뭐든 좋아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마시면 안 되는 것. 1. 기침 CPR 카프 CPR. 2. 가슴 중앙 두드리기. 3. 합곡혈만 누르고 대기. 꼭 하셔야 하는 것. 1. 증상 알아차리기 7가지 증상 기억. 2. 즉시 119 신고. 3. 아스피린 복용 가능하다면. 4. 안전한 자세로 대기. 평소에 관리하셔야 하는 것. 1. 정기검진. 2. 약 꾸준히 복용. 3. 금연. 4. 적당한 운동. 5. 건강한 식습관. 6. 스트레스 관리. 저는 여러분을 정말 손자, 손녀처럼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이 내용을 알려드렸고, 우리 집 냉장고에는 심장마비 증상 7가지를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다시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 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3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꼭 기억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내용, 여러분의 경험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생명. 오늘 이 영상으로 한 분이라도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손자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